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유아기 아이들, 이제 막 한글 떼는 아이들, 영어 이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했던 그 꿀팁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커서 벌써 6학년, 그래도 고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네, 됐는데 아직까지 사실 너무 책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어올 수 있게 됐는지 사실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요즘 되게 고민이기는 해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호주도 공부 많이 해요. 공부할 한국 게 사교육이랑 많아요. 아,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그 공부해야 되는 시간과 애가 책 읽어야 되는 시간과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으면서 아이와 계속 맞춰가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추천서적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에 꽂혀도 읽게 부어라. 이제 그런 꿀팁들을 알려주셨는데 청소년기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똑같나요? 그 관심 분야는 거에 꽂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추리 소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관심이 계속 바뀌는데 그 관심이 약간 이어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보여드리려고 하셨는데 안나의 일기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애가 일기를 썼다고? 그러면서 되게 놀라웠는데 이거를 이제 두꺼운 책으로 네. 원본 사다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런 역할을 해요. 너가 말한 그 책이 완전 긴 버전이야. 이거는 모든 다이어리 내용이 다 있을 거야. 그럼 재밌겠다 이러잖아요. 어, 그럼 이 네. 책을 읽어요. 안나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네. 역사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치의 역사가 이제 궁금한 거지. 왜 숨어 살았지? 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됐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참여전 얘기가 나오면 관련된 그런 약간 전쟁 관련 소설 같은 거 사서 넘겨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걸 넘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의 아,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청소년기 들어가면은 엄마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긴 하겠네요. 모든 책을 다 이렇게 막 해주지는 못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책 스토리를 사실 되게 복잡해지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은데 저는 안 읽었으니까 저는 근데 되게 맞장구 쳐주고 오히려 제가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네. 아이가 왜 나는 그걸 몰랐지? 다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대화는 중요하군요. 제가 작년부터 아이 막 하루에 3시간씩 운전하고 있잖아요. 차에서 되게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 차에서 사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만화로 된 두꺼운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계속 읽어도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그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호주도 네. 있어요. 이 그래픽 네. 노블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어쨌든 뭔가 읽는 행위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행위를 약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체감한 적이 있는 게 고3 때 한국사를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글만 가득 있는 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렵잖아. 말장난 같고 삼국시대에 왜 이렇게 많이 싸운 거야?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만화로 된 거를 사서 읽었거든요. 그걸 읽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책 사줘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안 사줬으면 그냥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이가 정말 그게 관심이 있으면 그 책이 다른 책으로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만 보지 않고 얘가 정말 내용을 알고 보는지 그림을 보고 있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책 육아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왜 책에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보지 않았어도 간접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고학년이 됐으니까 한국어면 국어, 논술이지만 여기서도 영어가 네. 이제 국어 같은 거잖아요. 독해 능력이라던가 뭐 어휘라던가 그게 똑같아요. 국어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 네. 영어랑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확실히 고학년이 되니까 어려운 질문 같은 게 있어도 이게 글밥이 많거나 해도 아이가 이미 책을 되게 많이 읽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술술술술 읽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수능 지문 보면은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잖아요. 문학은 조금 재미라도 있지 비문학은 이건 도대체 뭔 내용인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비문학 같은 것도 수학처럼 공식을 달달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머리, 뇌의 힘으로만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지문 안에서 되게 내용 캐치하고 이러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없을 것 같거든요. 첫째 따님 책을 너무 좋아해서 뭐 고민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혹시 있나요? 이게 또 고민이 있어요. 정말 아하. 책만 봐요. 문제 뭐냐면 공부
유튜브와 책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되게 한참 되게 좋아했던 막 약간 이런 책이에요. 표지만 봐도 막 그렇게 공부학적인 그런 책은 아니잖아요. 한 이런 종류의 책을 되게 좋아. 이런 거를 그냥 주구장창 계속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인스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책 읽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아, 거야.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긴 하죠. 아이도 유튜브를 좋아해요. 어떻게 그걸 안 좋아하는 아이가 있겠어요. 좋아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책도 쉬는 읽어야 시간에?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유튜브, 인스타보다는 그 쉬는 시간 있으면 책을 본다는 거네요. 응, 맞아요. 한국에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한 85% 이상의 청소년들은 쉬는 시간 있으면 무조건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그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독서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는 혹시 팁 게 있을까요? 추천하는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이런 너무 갑갑하잖아요. 그쵸. 그냥 그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로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거나 그 만화책이 점점 책으로 바뀐다거나 읽는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예를 들면은 만약 유튜브 쇼츠를 얘가 강아지를 많이 봐. 그럼 이제 강아지 관련 도서를 이제 같이 하러 간다든지. 같이 본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에 해리포터를 그 전권을 셀 수 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다른 책은 거의 안 읽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언어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제가 요즘 심심하게 만들거든요. 아이패드 없이. 심심하게 만들면 혼자 인형놀이도 했다가 소꿉놀이도 했다가 책이 집에 많으니까 책을 꺼내서 봤다가 그거를 다시 그림을 그렸다가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심이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책을 그냥 책 읽어 라고 약간 던져주는 것보다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래?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궁금하게끔 계속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예인 김남주가 영재 1%의 아이를 키운 비법이 전날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막 이렇게 숙취가 있어도 책을 꺼내서 읽는 척이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헤이즈님도 책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옛날보다 사실 많이 못 읽기는 해요. 요즘에는 이제 저도 아이패드로 이제 이북으로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북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머리맡에 이북으로 쓴 전용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거 읽고 있는데 요즘에 이 책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밤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과제 제출인데 큰일 났다. 나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막 웃으면서 엄마도 숙제를 해야 돼? 뭐 약간 이러면서 야 나도 숙제를 하면 엄청 스트레스야.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런 거에서 아이들은 되게 뻥 터지면서 되게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유대감이 쌓이면은 엄마가 책 읽으라고 했지? 나 책 이제 좋아할 거야.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을 너무 어려운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최근에 아시는 분이 그 집은 그럼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어? 리딩 컴프레이션 어느 학원 다녔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학원을 안 다닌 거예요. 다닐 필요성을 제가 못 느껴서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책을 읽는 바람에 우리가 학원을 그래서 안 간 거야 너가.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아이랑 이번에 얘기를 한 게 글을 써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처럼 그런 데다 그냥 되게 짧게 해서 쓰는 거 거대한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좋아하는 것에 더 확장된 관심을 가지게끔 그렇게 저는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1편에서는 유아기 때 어떻게 책을 아이가 좋아하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지금 고학년이 될 때까지 책을 아직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